자, 문제 봅시다. 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g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아, 너무 복잡다, 맞죠?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절대값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더 쫄린다, 맞지?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봐봐. 일단은 절대값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절대값 fx를 hx로 치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네모 붙인 거를 1번이라고 정식 이름 좀 지을게. 1번의 식은요. 리미트 h가 0에서 우극한이네. h분의 hx 플러스 h 빼기 hx 빼기 h 이렇게 절대값은 일단 사라지니까 조금 더 낫다. 그 다음 도함수 정의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hx를 빼주는 거. 그럼 여긴 다시 한 번 더 hx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h0에 대해서 우극한 h분의 hx 플러스 h 빼기 hx. 그 다음 빼기 h분의 hx 빼기 h 빼기 hx. 일단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요 모양과 요 모양 같아서 괜찮은데 요 모양과 요 모양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똑같아진다. 자, 그런데 지금 h가 0에 대해서 우극한이에요. 그러면 요 놈은 hx가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미분값 좌미분값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hx의 우미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hx가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미분 가능성은 상관없이 우미분값과 좌미분값은 존재를 할 것이니까 이건 hx의 우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요 같은 경우는 h가 0에 대해서 우극한으로 갈 때 요 놈은 음수 0보다 조금 작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놈은 플러스 hx의 좌미분값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x는 다시 한 번 더 절대값 fx로 바라볼 수 있죠. 절대값 fx의 우미분값, 이거는 절대값 fx의 좌미분값,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1번의 식은 이렇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정리가 좀 덜 끝났어요. 이걸 좀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절대값 fx가 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해 봐봐. 혹시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 개 더 덧붙일게요. 절대값 fx는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존재를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대부분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절대값 fx는 요렇게 접혀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곳 빼고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합니다. 절대값 fx는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요 함수는 이렇게 접혀지지 않았던 요 함수는 y는 fx로 이름이 지어지고, 요 부분이 접혀져 올라간 이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fx야. 그러면 이 꺾이는 부분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 빼고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요 1번식을 정리한 과정에서 절대값 fx의 우미분 그리고 좌미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뭔가가 미분이 불가능한 곳에 집중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은 미분이 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 우미분값과 좌미분값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 다 절대값 fx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미분값과 좌미분값은 서로 같은 값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눕시다. 첫 번째 케이스,
fx가 아까 이렇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fx가 원래부터 양수라면 요 부분을 생각하는 거겠지. fx가 원래 양수라면 그냥 요 놈은 fx의 우미분 그 다음 fx의 좌미분 이걸 두 개 더하라는 거야. 근데 fx가 0보다 큰 곳은 무조건 미분 가능한 곳이지. 그래서 이때 1번식은 2f'x구나 정리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fx가 음수였던 곳, 이거는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로 이렇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x의 우미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요놈 또한 마이너스 fx의 좌미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fx가 음수였던 곳, 즉 여기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요 우미분 값이나 요거의 좌미분 값은 그냥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fx가 1번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일단 fx가 또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 fx가 0이 되는 곳에서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뾰족해집니다. 뾰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바라는 건 절대값 fx의 우미분과 좌미분은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우미분 값은 요거, 좌미분 값은 요거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미분 값과 좌미분 값은 어떤 관계야? 부호가 다른 관계죠. 무조건 부호가 다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었을 때 말이야. 이해 갔나? fx가 요렇게 미분이 불가능하게끔 뾰족하게 되게끔 예를 들어서 그렸고, 이 상태에서 절대값 fx의 우미분값, 좌미분값은 서로 부호만 다른 경우야. 얘가 기울기가 접선의 길이가 2라면 얘는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의심해야 돼. fx가 만약에 x축과 접한다면요, fx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값 fx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fx의 절대값 fx의 좌미분 값이나 우미분 값이 모두 다 0으로서 미분이 가능한 곳입니다.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한 곳이야. fx가 0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는 절대값 fx는 미분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을 더하더라도 어차피 미분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 써도 무방한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1번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fx가 원래 양수였던 놈은 2f'x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fx가 원래부터 0보다 작은 곳이 없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f'x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fx가 딱 0인 곳, x축과 만나는 곳은 그때 1번식은 0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어때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번은 이렇게 해석했고, 다시 한 번 더 gx로 들어갑니다. gx라는 것은 fx 빼기 3 곱하기 1번씩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가조건에 의해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근데 이거는 무조건 연속이죠. 무조건 연속입니다. 근데 이 1번식은요, fx가 0이 되는 그곳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이해 갔나? 이 1번식은 전구간 연속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연속인 곳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때? 이해가? 그럼 만약에 1번이 전구간 연속이라면 그냥 무조건 gx는 연속이겠죠.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겠지. 연속성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두 번째, 엄마야, 1번식을 말하는 거야. 번호 헷갈리면 안 돼. 1번식, 요 놈이
불연속이 존재한다면 요놈이 fx 빼기 3 요놈이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돼. 그래야 gx는 연속이 됩니다. 이건 다 알아야 돼. 이 1번식이 전구간 연속이라면 무조건 gx는 연속이야. 근데 요 1번식이 불연속이 존재한다라고 친다면 gx가 연속이 되기 위해선 요놈이 0이 돼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 자체를 gx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상황 자체를 1번이 무조건 연속일 때랑 불연속이 존재할 때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fx의 그래프 개형을 예상하셔야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1번이 연속함수가 됩니다. 1번이 연속함수가 되기 위해선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봅시다. 1번이 연속이 되려면 어찌 보면 fx가 0이 되는 곳, fx가 0이 되는 곳을 알파라고 할게요. 잘 들으세요. fx가 0이 되는 걸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이 fx가 0이 되는 곳보다 큰 곳, fx가 0보다 큰 곳이겠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야. 맞지? 그 다음 fx가 0보다 작은 곳, 요 부분이 요 부분에 마이너스 2fx는 요거야. 그러면 그거의 미분값은 요거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지금 이 얘는 불연속이야. 이 우미분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몰라. 이거 가지고 x값이 0보다 뭐보다 크다 작다 이건 몰라. 근데 다만 f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쌤이 이렇게 예를 든다면 fx가 양수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fx가 음수인 곳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달라요. 이해 갔나? 그러면 fx는 1번식은 불연속일 것이야. 그럼 얘가 연속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이 값이나 모두 다 0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fx가 0이 되는 그곳에서 fx가 0이 되는 곳,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 돼줘야 우리는 1번이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려면 fx 그래프식을 예를 들 수 있는 건 딱 이 상황밖에 없어. fx가 x축과 만나는 게 딱 한 곳인데 그곳에서 접하면서 지나가는 경우 fx는 3차잖아. fx는 3차인데 x축과 만나는 게 딱 한 개면서 그 만나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1번식이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1번이 연속이 돼요. 그럼 그 외의 상황에서는 1번이 무조건 연속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1번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fx가 0이 되는 그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1번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가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1번식이 불연속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 라고 다가갈 거잖아. 그럼 만약에 fx 잘 들어요. fx가 x축과 만나는 게 전체적으로 한 개만 있다 라고 될 수가 있고 fx가 x축과 만나는 게 요거거나 이렇게 x축과 두 곳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fx가 요렇게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황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건 fx가 x축과 만나는 거 한 개다. 근데 그것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안 되는 거겠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1번식이 연속이다. 근데 1번식이 불연속이 존재하려면 fx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곳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어때?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됐죠? 좋아요. 그러면 이 상황들로 나눠가지고 fx 다시 한번 유추하겠습니다. 자, 우린 gx가 연속이 되길 원합니다. gx는 fx 빼기 3 곱하기 1번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을 왔어요. fx가 요렇게
x축과 딱 한 곳에서 알파라는 곳을 한 번에 여기서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1번식은 x는 알파에서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 되죠. 그러려면 gx가 연속이 되려면 이 fx 빼기 3이라는 것은 x는 알파에서 뭐가 돼줘야 gx가 0이 됩니까? 네, 0이 돼줍니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f 알파 빼기 3이 0이어야 x에서 알파에 넣는 거지. 이게 0이어야 이곳에서 연속이 됩니다. gx는 말입니다. 근데 fx는 x축과 만나는 게 몇 개? 한 개라고 했지. 즉 f 알파는 0인 거밖에 없어. 그래서 f 알파 빼기 3이 0이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런 그림을 가진다면 fx가 이런 그림을 가진다면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갑니다. 만약에 fx가 요렇게 그려진다면 fx가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없지.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 이름 정했을 때 1번식은 x는 알파와 x는 베타와 x는 감마에서 불연속이야. 그렇다면 gx가 다시 한 번 더 연속이 돼주려면 이 1번이 불연속인 곳에서 이 fx 빼기 3이란 놈이 0이 돼줘야 되거든. 즉 x는 알파에서 0이 돼줘야 되고 x는 베타에서도 0이 돼줘야 되고 x는 감마에서도 0이 돼줘야 돼. 그래야 1번이 불연속인 곳 이곳에서 gx는 연속이 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x가 그림 이거거든.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0인 상황이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요 놈이 0이 이걸 한 번에 다 0이 돼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fx 빼기 3이란 함수는요, 이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함수가 y는 f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이곳에서 동시에 0이 돼줄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0이 돼줘도 이렇게 베타에서 0이 돼주고 감마에서 0이 돼주고 다른 곳에 0이 돼주고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곳에서는 절대로 이 fx 빼기 3이란 놈이 0이 돼줄 수가 없기 때문에 gx가 전체에서 연속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탈락입니다. 어렵습니다. 상황 자체가 어려워요.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하나하나 쌤이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놓치는 게 없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앞으로 가야 돼. 됐지? 그 다음 이제는 fx가 x축과 만나는 게 요거거나 이렇게 두 곳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gx라는 식은 fx 빼기 3 곱하기 1번식입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건 1번식이 어떻게 되면 연속이고 어떻게 되면 불연속인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지금 y는 fx가 이러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x가 0인 곳에서 1번은 불연속일 수 있는데 x는 알파인 곳에서 f 프라임 알파는 0이 돼주지. 미분 가능하고 맞지? 그래서 1번은 x는 알파에서 연속이야. 0이 돼줬으니까. 그럼 연속성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1번식은 x는 베타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렇다면 gx가 연속이 돼주려면 fx 빼기 3 요놈이 x는 베타에서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돼. 즉 y는 fx 빼기 3이라는 함수, 이 f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0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이 x는 베타에서. 그렇다면
y는 fx 빼기 3이라는 함수는 요런 식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 1번식이 불연속인 곳에서 이 y는 fx 빼기 3이라는 함수는 0이 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가 3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가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돼요. gx의 연속이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케이스 맞겠네. 베타라는 식이 fx라는 식이 요렇게 y는 fx가 정해지는데 베타라는 식은 알파에서 더하기 3을 한 거랑 똑같아요 라는 상황이 되면 네,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빨리 해봅시다. 이것도 알파고 이것도 베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번식은 x는 베타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연속입니다. 1번식은 x는 베타에서 연속이에요. 그런데 x는 알파에서는 불연속이 돼줍니다. 아, 1번은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x가 연속이 돼주려면 y는 f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x는 알파 요곳에서 0이 돼줘야 되거든. 근데 이 fx 함수를 3만큼 평이동 시켜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옮기면. 근데 그 x 빼기 3, f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요곳에서 절대로 0이 돼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됐나요? 네, 거의 다 했어요. 다 됐죠? 그러면 전체적인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해서 fx식으로 가능한 경우는 fx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서 그 점에서 접하는 경우 이 그림이 가능하고요. 가조건 만족했고요. 그 다음 fx가 요런 식으로 여기 알파에서 접하고 그 오른쪽 값 베타에서 또 만나는 경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 경우 다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경우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네 가능한 경우가 되는 것이겠죠. 네, 이해 가셨죠? 네, 좋습니다. 가조건을 만족하는 이 두 개, 뭐 아마도 이게 답이지 않을까요? 네. 자, 일단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 보면요, 이젠 gx가 0이 되는 근을 찾아주라. 근데 gx는 fx 빼기 3 곱하기 1분이거든. 근데 얘가 0이 되는 곳, 이걸 찾아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fx가 0인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F알파 0인 것밖에 없어. 즉, 요 X 빼기 3이 알파인 것밖에 없어. 따라서 요 놈의 근은 X는 알파 플러스 3뿐이야. 그러면 1번식이 0이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1번식을 정리한 건 다시 올라갑니다. 1번식이 요거거든. 그러면 1번식이 0이 돼주려면 즉 얘가 0, 얘가 0, 얘가 0. 아, 접선의 기울기,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걸 말하는 거구나. 1번식이 0이 된다는 것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근데 그거는 요거밖에 없죠. 이 그림에서는. fx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식은 x는 알파라는 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근은 두 개밖에 없네? 나 조건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온다며. 그러면 틀렸네. 이 그래프는 아예 틀렸네. 이 상황 안 되네. 확실히 걸러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네. 다 중요하네. 문제 좋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fx가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각각 찾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fx 빼기 3이 0이 되는 걸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f알파가 0이고 f알파 플러스 3이 0인 거지 않습니까? 베타 대신 알파 플러스 3 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자리, 요 놈의 자리, 이 놈이 알파이거나 요 놈이 알파 플러스 3이거나 이렇게 두 근밖에 없어요. 따라서 x는 알파 더하기 3, x는 알파 더하기 6인 곳에서 요 놈은 0이 돼줍니다. 그리고 1번이 0이 되는 곳 또 찾을 거야. 1번이 0이 되는 곳은 뭐라고요? 네, f'x가 뭐인 곳? 0인 곳이요. 그럼 f'x 0인 곳은 뭔데? 이 그림에서는 알파와 요 점이지. x는 알파에서 그 값. 맞지? 그 다음 또 요것도 어떻게 찾노? 요거는 비율관계 쓰자. 우리 여기 극다의 그 값, 여기도 그 값, 여기는 교점, x축과 평행을 그었을 때 말이야. 그러면 이 비율관계는 맨날 강조한다.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의 길이비를 가집니다. 근데 실제로 길이는 몇이야? 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x 좌표는 요 알파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알파 플러스 2 이만큼 이동시킨 x 좌표가 되겠네. 그럼 f 프라임 x가 0인 곳은 x는 알파인 곳과 x는 알파 플러스 2인 곳. 그래서 총 서로 다른 4개가 나온 게 맞죠. 나 조건 서로 내실근 맞잖아요. 아, 그럼 이 4개가 다 답이구나. 그래서 내실근을 다 더하게 되면 4알파, 알파 4개제, 그 다음 더하기 11, 이게 7이다. 따라서 개꿀딱 찾았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에 따라 fx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지. 문제 조건을 계속 줄고 만족시켰던 fx 그림은 마이너스 여기 알파인 곳과 알파 더하기 3이라는 곳이었거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가 마이너스 1, 요가 2. 그러면 fx의 식 설정은 최고 차이인 개수가 1이고 x축과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며 x는 2에서 또 만나는 이러한 식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끝났네요. 그래서 F5는 36 곱하기 3이라서 108이 되는 겁니다. 문제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